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미국 뉴욕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느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국의 특별한 방식으로 재배된 그 채소, 흔하다고 생각했던 그 초록 잎채소가 뉴욕 최고급 레스토랑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한국산 시금치 한 단으로 뉴욕 미슐랭 레스토랑이 부활했습니다. 뉴욕 셰프들이 르네상스의 녹색 황금이라 부르며 수입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한국 토양에서 자란 숨겨진 보물입니다. 어떻게 평범한 식탁의 채소가 최고급 요리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레 코르비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요리사죠. 제 인생은 늘 요리와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의 부엌에서 토마토 소스 냄새를 맡으며 자랐고 할머니의 수제 파스타를 보며 요리의 매력에 빠져들었죠. 하지만 우리 가족은 제가 의사나 변호사가 되길 바랐습니다. 요리사는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야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초반에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꿈의 도시 뉴욕으로 떠났죠. 단돈 몇백 달러와 요리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말이에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작은 주방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미국 요리 시장을 배워나갔죠.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마침내 제 꿈이던 레스토랑 벤토디 로마를 열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바람이라는 뜻이죠. 고향의 맛을 뉴욕에 전하고 싶었거든요. 기적처럼 레스토랑은 성공했고 미슐랭 스타까지 받았습니다. 연예인들과 부호들이 줄을 서서 예약했죠. 제 인생은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1년 전까지는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약은 급감했고 직원들은 하나둘 떠나갔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날 저녁 뉴욕 소호의 벤토티 로마인 레스토랑 주방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연예인들과 부호들이 줄을 서서 예약하던 이곳이 이제는 고작 3테이블만 예약된 상태였죠. 어느새 저를 비추는 주방 불빛마저 희미해 보였습니다. 다니엘레, 오늘은 정말 조용하네요. 수셰프 마이클이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저희 레스토랑의 현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제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셰프, 안타깝게도 조리팀에서도 2명이 더 사직서를 냈어요. 매니저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제 꿈이, 열정이, 자부심이 모두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오는 느낌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알았어. 얘기해줘서 고마워.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만 실룩거렸습니다. 창밖은 비가 더 강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마저 제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텅 빈 레스토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문을 닫는 게 나을까?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맞을까? 10년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니, 괜찮아. 정소연, 제 약혼녀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뉴욕대 MBA 출신이자 투자사 대표인 그녀는 항상 제게 힘이 되어 주었죠. 그녀의 따스한 손길이 제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괜찮겠어, 소연아, 다 무너지고 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말은 직원들 앞에선 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다니, 우리 한국에 가보는 게 어때? 우리 아빠께 인사도 드릴 겸 조금 쉬면서 영감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소연의 고향이자 제게는 낯선 나라였습니다. 사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결혼을 앞두고 장인어른께 인사드릴 계획만 세워놓은 상태였죠. 지금
레스토랑은 어떻게 하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인 고민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소연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때론 멀리 떠나야 더 넓은 시야가 생기는 법이야. 마이클에게 잠시 맡기면 되잖아. 우리 새로운 영감이 필요해.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한국에 가보자.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정돈됨이었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 깨끗한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효율성이 돋보였죠. 다만 제 여권을 비행기에 두고 내린 실수를 했는데 놀랍게도 곧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공항 분실물 센터에서 일시간 만에 찾아준다고. 저는 믿기지 않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해외 공항에서라면 며칠은 좋게 걸릴 일을 단 1시간 만에 해결해준다니요. 분실물 센터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카운터에 도착하자 친절한 미소로 맞아주는 직원분이 계셨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하자마자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즉시 항공사와 연락을 취했죠. 고객님, 여권 확인됐습니다. 지금 가져오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던 여행 계획이 순식간에 복구되었습니다. 정확히 42분 후, 제 여권이 안전하게 제 손에 돌아왔습니다. 제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이 달랐다니 소연이 자랑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공항 시스템은 단순한 시설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둔 서비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났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연결 비행편을 놓친 덕분에 호텔 체크인도 내일로 미뤄야 했고 배는 고프고 기분은 최악이었죠. 공항 리무진을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내내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첫날이 이렇게 시작될 줄은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날도 있는 거지 중얼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 1시, 간신히 숙소 근처에 도착했지만 체크인은 아침까지 불가능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바로 길 건너편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비를 피해 뛰어들어간 그곳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 몰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의 밝은 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정갈하게 진열된 상품들과 친절한 직원의 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피곤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니 도시락 코너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탈리아에서 자랐고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았지만 편의점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기대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열대에 놓인 도시락들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불고기 도시락, 치킨 마요 덮밥, 김치볶음밥, 각종 삼각김밥까지, 게다가 그 포장 상태는 마치 고급 레스토랑의 테이크아웃 같았습니다. 이게 편의점 음식이라고? 믿어지지 않아 중얼거렸습니다. 반신반의하며 갈비 도시락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데워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능숙하게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정확한 시간을 맞춰 데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테이블이 있는 편의점 한쪽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일회용 젓가락과 함께 작은 물티슈까지 건네받았을 때 저는 이미 감동의 물결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완벽한 온도, 구성, 그리고 양, 첫 입을 떠먹는 순간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이건 이탈리아도 미국도 따라오지 못할 시스템이잖아. 입 안 가득 음식을 넣은 채 감탄했습니다. 갈비의 부드러움과 양념의 맛, 반찬으로 곁들여진 계란말이와 김치의 조화가 놀라웠습니다. 5,000원 남짓한 가격에 이런 퀄리티라니 피로에 지친 제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편의점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생활의 중심이에요. 은행 업무도 보고, 택배도 받고, 공과금도 내고, 심지어 데이트 장소로도 쓰이죠. 소연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소연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이곳은 단순한 편의점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자 효율성과 편리함의 극치였습니다. 문득 제 레스토랑이 생각났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효율성과 편리함을 제공하지 못했을까? 비는 그쳤지만 제 여행의 시작은 이미 밝아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소연은 저에게 남대문 시장을 소개했습니다. 활기찬 사람들, 다양한 상품, 그리고 무엇보다 식재료가 풍부했죠. 정갈한 채소 가게 앞에서 소연이 멈춰 섰습니다. 다니, 이거 한번 봐. 한국의 채소들이야. 소연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다양한 초록빛 잎채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곱게 다듬어진 채소들 사이에서 소연은 특별히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우리 시금치라고 해. 한국에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키우고 요리하는 채소야. 시금치. 이탈리아에서도 흔한 식재료인데 제 목소리에는 약간의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생소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한국의 시금치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잎이 더 도톰하고 진한 초록색을 띠었죠. 그냥 보면 그저 평범한 시금치 같지만 한국 시금치는 특별해. 맛이 다르고 영양가도 다르고 무엇보다 우리 문화에서 가지는 의미가 달라. 소연이 시금치 잎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습니다. 저는 다소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의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정태수 교수님, 소연의 아버지는 은퇴한 식물자원학 교수셨습니다. 깔끔한 한옥 스타일의 레스토랑에서 다양한 한식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그 중에는 아까 시장에서 본 시금치나물도 있었습니다. 맛 한번 보게나. 정 교수님이 자상한 눈빛으로 권유하셨습니다. 한입 베어 물었을 때 그 맛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부드럽고 향긋하며 어딘가 미네랄 같은 풍미가 느껴졌죠. 깊은 맛이 혀끝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한국 시금치예요? 이탈리아 시금치와는 확실히 다른 맛이네요. 저는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놀란 제 표정에 정 교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요리사라면 재료에 대해 진심이어야 하지 않겠나. 식사 중에 정 교수님이 던진 이 말은 처음엔 단순한 대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의미를 느꼈습니다. 저는 전통 프렌치와 이탈리안 요리가 제 전문입니다. 목소리에 자신감을 실었습니다. 클래식한 테크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교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그분의 굵은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시금치 한 잎을 조용히 집어 올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자네는 요리의 본질을 놓치고 있어. 그분의 차분한 목소리에 담긴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 것 같은 무게감이었습니다. 본질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재료와의 교감이야. 정 교수님의 손에 들린 시금치가 은은한 조명 아래 빛났습니다. 이 시금치 하나만 해도 한국 사람들에겐 단순한 채소가 아니네. 교수님, 하지만 현대 미식에서는 저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한국 시금치는 철에 따라 맛이 달라지고 토양의 영향을 많이 받지. 자네는 식재료에 담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본 적 있나? 그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분은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제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한국 시금치에 담긴 건강과 스토리, 자넨 관심 없나?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소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식당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현대 미식은 테크닉과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합니다. 클래식한 재료와 방법이.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 교수님의 눈에 실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자네 레스토랑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닐까?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소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하고 작게 말했지만 저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쉬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없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그는 틀렸어. 내 요리는 완벽해. 문제는 뉴욕의 트렌드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정 교수님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결국 노트북을 열고 검색했습니다. 한국 시금치 검색 결과가 제 눈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비타민이 풍부하고 철분이 이탈리아 품종보다 월등히 높다고. 항산화 성분도 특별한 방식으로 재배해 더 농축되어 있다니. 스크롤을 내릴수록 놀라움은 커졌습니다. 한국의 전통 농법으로 재배된 시금치는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특별했고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식재료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시금치는 계절과 지역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제안이 있으시대. 강원도에 지인분이 운영하는 유기농 시금치 농장이 있는데 함께 가보자고 하셔. 소연의 말에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어제의 불편한 기억이 오히려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반나절을 달려 도착한 곳은 평창의 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김순덕 할머니가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잘 왔어요. 교수님, 이분이 외국에서 온 셰프신가 봐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는 8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맑은 눈빛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재배하는 시금치 밭으로 안내해 주셨죠. 푸른 물결 같은 시금치 밭을 보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이 시금치 옛날부터 우리 가족의 건강식이랍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봄이면 이맘때 수확하는 시금치가 제일 맛있어요. 화학비료 안 쓰고 자연 그대로 키워요. 이 시금치로 만든 나물은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했답니다. 할머니의 손이 시금치 잎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직접 밭에서 시금치를 한 줌 뽑아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제가 받아들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제 가슴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명품 식재료예요. 비싼 게 명품이 아니라 정성으로 키운 게 진짜 명품이지.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중요한 진실을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고급 식재료에만 집착해왔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제 뺨으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니, 울고 있어? 소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냐, 그냥 흙먼지가 눈에 들어간 것 같아. 서둘러 눈물을 닦았지만 소연은 이미 알아챘습니다. 소연이 제 표정을 알아챘는지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생각이 많아 보여, 다니. 소연아, 이걸로 요리를 해보고 싶어. 호텔 주방을 잠시 빌릴 수 있을까? 제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이틀 밤을 새워가며 호텔 주방에서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에게서 받은 시금치와 시장에서 구입한 한국 식재료들을 가지고 수십 번의 시도 끝에 시금치 파스타 3종류를 완성했습니다. 어떻게 이탈리아의 테크닉과 한국의 맛을 담을 수 있을까? 혼자 중얼거리며 밤새 요리에 몰두했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지고 눈은 충혈되었지만 마침내 3가지 요리가 탄생했습니다.
안 되는 레시피를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제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진정한 요리의 즐거움이었습니다. 한국 시금치 페스토 파스타. 한국 시금치의 진한 맛을 살린 페스토 소스와 수제 파스타의 만남, 시금치 특유의 신선함과 깔끔한 맛이 혀끝에서 춤추는 듯 했습니다. 시금치 크림 라비올리. 리코타 치즈를 넣은 라비올리에 가볍게 버터 소스를 얹은 요리, 부드러움과 향긋함의 완벽한 조화였죠. 시금치 감자 뇨끼. 시금치의 영양소를 최대한 살린 부드러운 감자 뇨끼. 한 입 베어 물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식감이 일품이었습니다. 정 교수님 가족을 초대한 저녁 식사. 그날의 긴장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손이 떨려 접시를 내려놓을 때마다 소리가 날까 두려웠습니다. 소연이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을 담아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 교수님은 말없이 포크를 드셨습니다. 한 입, 두 입 표정에 변화가 없으셨죠.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그러다 세 번째 음식을 드시고 나서야 그분은 조용히 포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숨죽인 채 기다리던 제게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제 좀 셰프 같군. 그분의 눈에 담긴 따스함이 온 방안을 환하게 밝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느낌이었습니다. 정 교수님이 손을 내밀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그 손길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기술을 넘어 재료와 대화하는 법을 배웠군. 그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의 모든 미슐랭 스타보다 값진 것 같았습니다. 소연의 눈에도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소연과 함께 한강을 거닐며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아, 내가 뉴욕에서 잊고 있던 게 뭔지 알겠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눈에도 별빛이 반사되는 것 같았습니다. 요리의 본질이야. 화려한 테크닉이 아닌 재료 자체의 이야기와 생명력. 소연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따스한 손길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제 안에서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바꿀 거야. 제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뉴욕에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SNS에 선언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잡고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이탈리아어로는 소생이란 테마를 가진 메뉴로 구성된 시금치 기반의 파스타 풀코스를 준비했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과 함께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직원들은 반신반의했고 라이벌 셰프들은 비웃었습니다. 매니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니엘레가 미쳤나? 흔한 시금치로 고급 파스타를 만든다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영감, 그리고 시금치에 담긴 이야기가 뉴욕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제 가슴은 굳건한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개점 첫날, 새 테이블만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테이블은 뉴욕타임스의 음식 평론가였죠. 주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시금치 파스타 하나하나를 음미하더니 마지막 디저트를 먹고 나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셰프 코르비, 이 시금치에 관한 이야기를 더 들려주시겠어요? 그의 눈빛에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터뷰는 다음 주 뉴욕타임스 특집 기사로 실렸습니다. 신문을 받아들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의 농장에서 글로벌 파스타를 되살리다. 미슐랭 셰프 다니엘레 코르비가 발견한 한국의 특별한 시금치. 그것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회복과 생명의 상징이다. 그 기사 이후
예약은 폭주했습니다. 어느새 다시 3개월 대기 리스트가 생겼습니다. 매일 밤 주방은 활기로 가득 찼고 직원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셰프, 오늘도 만석입니다. 매니저가 기쁜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미국 전역의 고급 레스토랑, 유럽 요리학교, 일본 자연식 레스토랑에서 한국 시금치와 시금치 파스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CNN, 푸드 네트워크에서도 취재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흔한 채소로 이런 혁신적인 파스타를 만들 수 있었을까? 인터뷰마다 같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며 제 마음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식재료는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진정한 요리가 탄생하는 거죠. 6개월 후 소연과 저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 교수님은 흐뭇한 미소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고 김순덕 할머니는 특별히 시금치로 만든 전통 음식을 손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맛에서 할머니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이 시금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제가 고마움을 전하자 할머니는 그저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온 셰프 친구들은 한국 시금치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이제 그들 중 많은 이가 한국 시금치를 정기적으로 수입해가기 시작했죠. 피로 연장에는 웃음과 환호가 가득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벤토 디 로마는 뉴욕에서 가장 핫한 레스토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연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리언 트레저즈 마이너스 한국의 숨겨진 식재료를 세계에 소개하는 책과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입니다. 카메라 앞에 선 저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었죠. 지난주 뉴욕 요리학교에서 강연을 하던 중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수줍은 듯한 학생이었습니다. 셰프님, 시금치 파스타가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제 마음속에서 답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그냥 파스타가 아니에요. 한국 땅이 제게 건넨 2번째 기회였어요. 때론 우리가 가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에 가장 큰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의 열정 어린 눈빛에서 저의 젊은 시절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비 내리던 뉴욕의 저녁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은 마치 꿈만 같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시금치 한 잎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런 작은 우연이 이렇게 큰 기적으로 이어질 줄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가장 큰 선물들이 가장 작고 사소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용기만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시금치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시금치는 어쩌면 지금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것들 속에서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의 오래된 지혜가 담긴 그 작은 채소가 어쩌면 세계 파스타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매일 아침 레스토랑에 들어서며 생각합니다. 평범한 시금치가 제게 가르쳐준 교훈을 진실된 열정과 겸손한 마음으로 식재료에 다가간다면 그 식재료는 반드시 당신에게 그 영혼을 내어줄 것이라는 진리를. 여러분은 어떤 시금치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감동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